안녕하세요. 청량입니다. 이번에는 위로하고 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전 진나라가 통일되어버려서 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고 공헌을 하는 그런 정치가이자 사상가인데, 먼저 위로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은, 위로는 위나라 대랑 출신인데 진나라에 와서 이제 영정에게 진나라 어떤 철학 통일의 대역을 작성하기 위한 계책을 주는데, 위로의 이제 군사 사상을 본다면은 도성, 위성, 역성이라고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도성은 뭔가 하면은 먼저 적을 알아야 된다 사상이고, 그리고 위성은 백성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국리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위계 질서를 잡고, 그리고 임금의 말을 듣고 필승의 닭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상벌 같은 걸 명확히 해서 군사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국가에 큰 공을 세면 크게 상을 받고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벌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법가사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성은 뭔가 하면 적을 격파하고 땅을 뺏는 방법, 그런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하는데, 주로 위로가 강조하는 것은 위성에 중점을 둡니다. 상벌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기강을 잡고, 그리고 국가를 풍족하게 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국내 정치에 관한 게 위성인데, 위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군사상 이제 필승 준비해서 그런 걸 위성을 잘 갖춰야지 터놓고 적을 잘 알고, 그러고 군사적 전략을 잘 짜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왕은 그 사상이 한복에서 위로를 그 사상을 실천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고 이제 진나라는 그 당시 아직까지 통일 다 못했으니까 다른 제국들을 단합을 못하게 하는 계책을 세우는데, 혹시라도 얘들이 연합해서 하면 아무리 힘이 약하다지만 뭉치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서로 못 뭉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각국의 어떤 세도가들, 권세가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이가시키고 권세가들이 진나라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책을 세우는데, 위나라하고 제나라는 여기에 완전히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제나라 재상들을나 권신들을 매수해서 진나라가 유리한 정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위로의 역성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국들이 서로 반목하고 군신 간에 반목하고 해서 결국은 다 나라를 망하고 진나라에게 투항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사라는 진나라의 승상으로서 아주 이제 통일 후까지 진나라에서 계속 권세를 누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이제 죽게 되지만은, 승상의 이사가 되게 똑똑하고 사실 그 당시 문자나 이런 데서는 되게 능력 있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초나라의 상책 출신인데 젊은 시절에는 한직에 있었고 창고, 양식을 관리하는 그런 직에 있었는데, 한날은 당시에 양식 관리하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쥐들이 더러운 것을 확 뜯어먹고 있다가 문 소리가 들리니까 전부 다 막 손살같이 달아나는데, 한날은 또 창고에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 쥐들이 전부 다 큼직큼직하고 살이 반들반들 올랐는데, 창고에 음식을 그
실컷 얻어먹고도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도 도망도 안 가고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동물 지대를 보고 사람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사는 게 판이하구나. 그래서 나도 저런 창고의 쥐처럼 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제왕지수를 배워서 나도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자의 문화생이 됩니다. 손자의 문화생에 대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까도 생각했지만 초나라죠. 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초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워낙 많이 쪼달리고 그러고 되게 살기가 힘들었고 진나라 때문에. 그래서 큰일 하는 진나라 가봤자 큰일 할 수 없고 초나라 가봤자 그래갖고 육국의 중에서 오로지 진나라만 강성한데, 거기 가서 내가 출세를 크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나라 가게 됩니다. 이사가 이제 진나라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부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한테 가서 부탁해서 진왕정에 이제 시위로 들어가게 됐는데, 진왕정을 한 번씩 볼 수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진왕정에게 통일을 논함이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원래 이사가 글도 잘 쓰고 그러고, 그 통일을 논함이라는 책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천하 통일의 대역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해서 무조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왕이 고하니까, 왕도 그런 욕망이 있었으니까 정도. 그래서 이제 이사를 되게 조금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을 이제 객경으로 삼아서 이제 모시게 되는데, 객경 알다시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귀한 손님을 객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안 돼서 진해는 한나라 사람인 정국이라는 인사가 진나라에 와서 수리궁정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수리궁정이 그런 요즘 말하는 이제 댐 만들고 뭐 이런 배수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관중 지역을 대거 개발했는데, 대거 개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나라에서 보낸 첩자라는 것에 발각이 됐습니다. 사실 진짜 정국은 한나라 왕이 자꾸 진나라보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좀 진나라의 그 힘을 다른 데로 좀 쏟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수리궁정을 대대적으로 하면 그 물자와 인력이 전부 다 그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나라나 다른 육국을 공격하는 힘을 그쪽에 쏟아붓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책을 짜고 전국을 첩자를 보냈는데, 아니 들을까 전국이 와서 진나라에 와서 딱 보니까 왕에게 이제 저 관중 지역을, 지금 그 당시 관중 지역 중에서도 거기 위수하고 장강 사이가 거기 그 완전히 땅은 넓고 그런데 소금밭이었습니다. 관계를 제대로 못해줘서 그게 되게 소금기만 남고 그런 못 쓰는 땅이었는데, 이게 관계 시설 제대로 갖추면은 아주 옥토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서 결국 전국이 그 책임자로 가서 그 대대적으로 개발했거든, 관중 지역을. 근데 중간에 이제 간첩이라는 게 밝혀져서 함량으로 끌려왔는데, 전국은 자기는 뭐 담담하게 함량에 왔습니다. 어차피 자기 간첩을 하는 거 맞다니까. 그런데 그걸 기하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한나라에는, 진나라에는 원래 객정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첩자가 전국 말고 다른 놈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놈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상주문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뭐 진왕정에게.
그래서 진흥정도 일리가 있다고 싶어서 진나라에 들어온 객경들을 다 쫓아버리는 축객령, 축입니다. 손님들을 다 쫓아보내는 그런 영업을 하는데, 결국은 다 쫓겨나게 되니까 이사도 당연히 이제 축객령에서 그 객이니까 당연히 쫓겨나게 될 위치에 됐는데, 이사는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축객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반축객령인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진나라는 객경을 중시해서 이제까지 그 서국에서 강국에 대해서 지금 천하 통일의 대업을 앞두고 있는데, 객경들을 다 쫓아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백리의 그 앞에서 맞섰죠. 백리가 되게 다른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진나라에 들어와서 진나라를 반석에 세우는데 아주 공헌은 그 백리해라든지 장의는 연행책을 세워서 합정책을 깨고 진나라가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그런 인사였고, 상황도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은 국가사상을 퍼뜨려서 진나라의 강국에 관여를 하는 그런 왕이었고, 대상이었고, 바로 앞에 검저도 나라에 많은 공을 써온 그런 이제 신학 아니었느냐. 그런데 객경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외지원 사람들 쫓아보내면 진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장문에 글을 써서 정에게 바치고, 정은 결국은 축객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국이 되는데, 정국은 저기 잡혀왔지만은 그 간첩은 맞지만, 내가 간첩을 와서 그 관용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하든 내가 어쨌든 진나라에 공헌을 많이 했는데 수리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진나라에 덕이 된다. 그 설득해서 진흥정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전국구라는 거대한 수로를 만들어서 관용지역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용지역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관용지역에서 엄청난 거기가 뭐 옥토에서 엄청난 식량을 많이 공급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진나라가 전투력은 강했지만은 변변한 곡식을 만한 그 땅이 넓지 않았는데, 관중지역을 개발하면서 곡식의 창고를 많이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통일대업을 달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비자까지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사하고 한비자는 같은 친구지간이고, 그리고 동창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이제 한나라 출신 공자인데, 손자 문화에서 이제 이사와 같이 동문서학을 한 그런 사이였고, 당시 이제 진나라가 치양중이 한나라는 되게 약소국이었고, 한나라를 다스친 거기 때문에 안건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권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한나라는 개혁을 할 그런 힘 자체가 전혀 없었고, 왕도 별로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진왕에게 한비자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주문했지만은 결국은 권신들의 반대, 그리고 왕이 별로 크게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그래서 이제
자기 저술할 때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다 묶어서 만든 책이 한비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비자 사상을 담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한비자가 많은 저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이 한비자를 되게 흠모하거든. 그래서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비자를 내놓으라고 그 한나라를 침공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사가 자기가 잘 아니까 내가 한나라에서 진나라로 불러오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사가 데리고 와서 한비자가 진왕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왕정에 이제 만나게 돼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왕정이 더욱더 매료되게 되는데, 한비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그런다면 법가사상, 그동안에 있던 법가사상들의 총집합체, 그리고 법가사상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상가인데, 먼저 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 술,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법은 어떤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백성이나 신하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을 세워서 법에 따라서 무슨 식으로 말하는 법치주의인데, 약간 형식적 법치주의에 가깝지만은 어떤 그런 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군주가 신하를 제하는 기술적인 어려움, 법하고 관계없이 군주가 신하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이용하느냐, 그런 기술적 방법론을 서술한 게 술입니다. 술. 그리고 새는 법을 다스리고 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군주가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된다. 권력을 잃으면은 백성들에게 법을 적용되지 않고, 군주는 신하들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새가 있어야 된다. 그 새를 유지하는 방법,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새입니다. 그래서 법, 율, 세 가지 사상인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이사의 모함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사는 기본적으로 한비자가 되게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좀 되게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한비자의 재능은 도저히 자기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질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국연합군이 이제 진나라를 공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논의하다가, 대신 아까 위로 봤죠. 위로를 다른 이제 사국에 보내서 이들을 재물을 줘서 아다시 군신관계를 괴롭히고, 그러고 찢어 놓고, 그러고 연합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위로가 그 상태가 되니까 재물을 많이 받아갖고 결국은 사국연합과 연합해서 진나라 공격 못하게 하는 그런 공원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하는데, 한비자가 위로를 왕이 말하기를, 위로는 국가시험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평판만 좋게 하고, 그리고 자기 영향력만 강하게 하고 할 뿐이다 라고 말하니까, 위로가 되게 불만을 품고 그 얘기를 이사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원래 좀 계기가 있으면
한비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왕에게 한비자를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결국은 옥에 가두고 한비자가 그 왕을 진왕에게 직접 만나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했지만은 결국 못 만나게 하고 암살합니다. 감옥에서 같이 있는 한비자를. 그래서 이제 한비자는 자기 나라도 못 들어가고 거기 옥에서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결국 둘이가 동창생활 했지만 질투심이 서로를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선빈하고 방년 봤었잖아요. 방년이 선빈을 질투해서 결국은 뭐 선빈에게 형벌을 가해서 선빈을 굴구자를 만들었고 다른 그런 게 있는데 춘추 시대를 지나서 전국 시대는 보통 나라 간에도 금호술수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은 개인 간에도 이런 동창 간에도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발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